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프의 식을 봤더니 바로 우리는 꼭지점도 알 수 있었고요. 꼭지점을 통해서 추계방정식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 쭉 펼쳐져 있네요. 맞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떤 꼭지점을 갖고 어떤 축을 갖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핵심이 될 거거든요. 자,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의 성질, 제목이 이렇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생님이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 인수분해 있죠?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문자식 파트 배수경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아마 완전제곱식 만드는 인수분해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 준비되어 계시죠? 교재에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한 식 쫙 있지 않나요? 쫙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막 이렇대요. 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아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와, 이걸 어떻게 외우지? 뭔가 근해 공식 공부하셨죠? 2차 방정식. 뭐 비슷하게 생긴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이거 보고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꼭지점의 좌표를. 와, 이거 우리 괴롭히려고 냈네요. 이걸 갖다가 꼭지점의 좌표를 막 외우고 축은 뭐 알 것 같아요. 똑같이 내려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고요. 선생님하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은 이 문자 ABC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바로 고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드린 후 그 다음에 이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 됐나요? 뭐라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함은 결국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볼록한 방향은 알잖아요. 이차함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y절편 정도를 찍어줄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는 이 식을 가지고서 꼭지점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묶여 있어야 완전제곱 더하기 몇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꼭지점이 반대로 그대로 이거 많이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P, Q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y절편은 x에 0 대입해서 y값 구하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요런 꼴로 고쳐야 돼요. 이런 꼴이라는 건 완전제곱 뒤에 완전제곱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잠깐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4x 뒤에 뭐가 있으면 4가 있어야 완전제곱식이었습니다. 뭐의 완전제곱이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었어요. 자, 좀 더 연습해 볼게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돼야 완전제곱식이었고 x 빼기 3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을 텐데 아니면 2차 방정식에서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아마 공부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사실 그것들을 다 통합하면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x의 개수의 절반, 이것을 2로 나눈 값. 됐죠? 요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겠죠? 그것의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와야 완전제곱식이었고 그 완전제곱은 x 뒤에 그 2로 나눈 값 있죠? 1차항을 개수를 2로 나눈 값이 그대로 2로 나눈 값이 그대로 들어와서 완전제곱으로 묶이면 됐다라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또 가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이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을 거냐 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x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에 상수항을 먼저 이항했을 겁니다. 그 다음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이렇게 해서 4가 들어갔는데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야 변하지 않으니까 좌변에 4를 더했으면 우변에도 4를 더한다. 아마 이렇게 배웠겠죠? 그래서 이 좌변이 x 한 다음에 그 절반의 중값이 들어오면 되고 우변은 계산해서 3이다. 여기에서 이제 제곱 없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항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인데 그걸 어쨌든 고쳐서도 좌변은 y만 있어야 돼. y는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y는. 그러니까 이 우변 안에서 다 해결해야지 맘대로 이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고치는 방법 오늘 세 가지의 예를 들 건데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4x까지 1차항까지 쓴 후 방법입니다. 상수항을 제일 뒤로 빼놓으세요. 아직까지는 첫째 줄과 둘째 줄이 똑같습니까? 넓어진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니까 4가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예, 맞아요. 근데 윗줄과 아랫줄이 같진 않아요. 왜요? 요 하얀색 부분까지가 윗줄하고 같았는데 갑자기 4를 더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한 4를 다시 빼주면 돼. 똑같죠, 이제. 요거 없어지니까. 근데 없애지 않습니다. 여기 세 개의 항이 바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계산된 게 이렇게 온 거고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뒤에 붙여주시면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되면서 완전제곱식과 뒤에 상수항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거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제는 2차 항계수가 1이 아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완전제곱식 만들어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3은 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양변을 2로 나눴거든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상수항 이항해서 풀었는데 지금은 2차 항계수가 1이 아닌데 2인데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좌변이 뭐가 되죠? 2분의 y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변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2차 항계수가 1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2를 빼내세요. 그러면 x제곱으로 출발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8x가 되려면 2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돼요. 그럼 1차항까지는 갔죠? 자, 상수항은 괄호 밖으로 빼놓습니다. 방법을 잘 봐둡시다. 그러면 이제 괄호함만 봤을 때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습니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니까 4 들어왔어요. 없던 4를 내 맘대로 완전제곱 만들려고 썼으니까 바로 빼주세요. 괄호 안에서. 그러면 지금 밑줄 친 요 세 개의 항이 뭐가 될 거냐면 바로 x-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절반해 준 거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건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둘을 계산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8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되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차 항계수가 1이 아닌데 분수인 경우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요. 2차 항계수를 어차피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 1이 아닌 2차 항의 개수를 괄호 밖으로 빼내주시는 순간 괄호 안은 x제곱의 개수가 1로 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마이너스 1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떻게 했었죠? 상수항은 괄호 밖으로 미리 빼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이제 x제곱의 개수 괄호 안이 1이니까 x의 개수의 반, 2로 나눈 값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 1 들어가고 없던 1 썼으니까 바로 빼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세 개의 항이 바로 얼마의 제곱이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안 쓰였죠? 앞에 있는 개수와 곱해져서
앞에 있는 상수와 곱해져서 나오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은 2. 이렇게 돼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2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이 그죠? 바로 이렇게 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요게 나오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그걸 갖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완전 제곱식 근해 공식 만들듯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부호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의 좌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짝 고쳐보면요. 선생님이 이걸 다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이 2분의 1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의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갔으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들어가고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몰라요. 선생님도. 뭐 모르진 않겠지만 아무튼 정리해주면 될 텐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을 잠깐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만 잠깐 생각하고 갈게요. 이제 이 내용을 싹 지우고서 우리가 볼 텐데 자, 지금부터 공부할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의 부호라는 것은 뭐냐면 ABC의 부호를 가지고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이차 함수의 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BC의 부호만으로도 정확한 꼭지점이 몇 콤마 몇 뭐 이런 걸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모양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싫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계속 완전 제곱식 고쳐갖고 꼭지점 찾고 되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식도 장점이 하나는 있어요. 바로 뭘까? y절편입니다. 왜죠? y절편이 뭡니까? x가 0일 때의 y의 값 구하면 되잖아요. 식에서 구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x가 0일 때 y의 값 구하려면 0 대입하고 막 이거 제곱한 거에 곱하고 q해서 y 구하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는 x에 0을 넣는 순간 빡빡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y는 c예요. y절편이 c.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y절편은 이 식에서 눈으로 딱 보고 상수항 c다라고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BC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 AB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일단 A하고 C의 부호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A는 위로 볼록해요. 2차 함계수, 볼록한 방향, 위로 볼록하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Y절편 C, 0보다 큰 데에서 만나요? 따라서 C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B의 부호겠네요. B는 무엇을 결정하냐? B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부호 사이의 관계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결론 지을게요. A,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이고 다르면 그래프가 오른쪽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래프가 지금 왼쪽으로 Y축보다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축이 왼쪽에 있죠. Y축보다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땐 A, B의 부호가 같을 때다. 그러니까 A가 음수였으니까 B도 뭐란 얘기예요? 음수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이 들어와야죠. 선생님,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한마디로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란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2a분의 b는 거꾸로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결국 이렇게 와보니까 어떤 두 수의 나눗셈이 양수이려면 a, b가 같은 부호여야 돼요.
같은 부호의 나눗셈이 양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AB의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 결국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고, AB의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AB의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위에선 또 이렇게 갈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란 얘기죠. 즉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아, 다오.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선생님한테 지우개 좀 다오. 예, 다오. 이렇게 외웠어요. AB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같으면 왼쪽으로 쏠려 있다.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 만약에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양수입니다. Y절편 C는 0보다 아래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자, B는 축이 지금 오른쪽으로 쓸려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입니다. 오른쪽 어떨 때 A, B의 부호가 달라야 오른쪽입니다. A가 양수니까 달라야 돼. B는 뭐 해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선생님이 이제 개념도 설명하고 막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하기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을 이렇게 고친대요. 할 수 있죠, 우리는. 자, 2차함계수 마이너스 2 빼냈고요. x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곱해야 됐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뺐었죠.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를 2로 나눈 값에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와야 되니까 9 들어오고 9 뺐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바로 x 한 다음에 절반해 준 값 들어오면 됐고요. 자, 요건 마이너스 9 안 쓰인 거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18로 나가서 플러스 17이 되겠죠? 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처럼 숨도 안 쉬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확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2차항 계수 A는 그대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P는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Q가 바로 17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P 마이너스 Q의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7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 좌표 평면 위에 그릴 때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꼭지점 사이의 거리. 그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좌표 쉽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x축으로의 이동은 없습니다. y는 3x 제곱을 y축으로만 마이너스 2만큼 옮겼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 0이고 y좌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쭉 펼쳐져 있으니까 꼭지점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고쳐야 되는데 2차항 계수가 1이 아니니까 빼내잖아요. 그죠? 그럼 x제곱 12가 되기 위해선 6x 상수항 16은 괄호 밖으로 빼놓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9 필요하고 바로 또 9를 뺐죠. 없던 9를 더 있으니까 다시 빼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뭐의 완전 제곱이었다?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고요. 자, 안 쓰인 마이너스 9는 2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18로 나갈 테니 뒷부분은 마이너스 2가 돼서 꼭지점이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직선 좌표 평면상에서 보니까 0, 마이너스 2와 0,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참 다행히도 두 점의 y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라는 것은 결국 요 사이 거리니까 거리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하 파트를 또 공부하신 다음에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쉽게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7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냐. 결국 우리가 꼭지점 좌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2차 함계수가 그래도 1이죠. 아, 그러니까 그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네요.
x제곱 더하기 6x 한 다음에 상수항 7 뒤로 빼놨습니다. 완전제곱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9 필요하다. 그리고 9 바로 뺀다 그랬죠?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요. 음수 콤마 음수 몇 사분면? 그렇죠. 제 3, 4분면이다. 4분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합니까?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해. 그런데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말래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말래요. 이렇게 되면 x축과 만나잖아요. 이렇게 되지 말래요. 어떻게 되라는 얘기죠? x축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저 바닥 끝 밑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x축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으라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아라. 꼭지점에 x좌표는 관심이 없어요. y좌표가 0보다 작아라. 이게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꼭지점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는 또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고 꼭지점의 y좌표 쪽에 a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빼내면 x제곱 플러스 8x 되려면 마이너스 4x. 자, 조금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플러스 a 상수항 빼놨죠? 자, 그 다음 완전제곱되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4 필요하고 4 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자, 우리는 사실요 빨리 풀겠다라고 하면 뭐 완전제곱이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꼭지점 x좌표에는 안 쓰인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와 곱해서 플러스 8로 나가니까 a 플러스 8이 꼭지점 y좌표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물론 우리는 요 절반한 거 넣어주면 되니까 어렵진 않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바로 꼭지점의 y좌표인 a 플러스 8이 만나지 않아라. x축과 위로 볼록한데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라.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 함계수가 양수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이렇게 떠 있으라는 얘기죠. x축보다. 그럴 때는 또 꼭지점 y좌표가 0보다 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도 좀 어려웠습니까? 조금 더 난이도 올려야 되는데요. 자,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mx 빼기 5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에서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죠? m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xy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xy가 숫자로 바뀌고 나면 m만 남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y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요. x에 2를 대입해보면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8. x에 2 대입해보면 플러스 2m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정도는 이항하면 그대로 없어질 테고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8이니까 m의 값은 4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m에 4를 넣어서 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x의 범위. 요거 지난 강의에서 좀 봤었죠, 우리가. 결국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린다는 얘기는 꼭지점을 구해봐야 되니 이 그래프를 또 완전제곱식과 상수가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어 봐야죠. 2차 함계수 1안이니까 빼냈습니다. 4x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해야 플러스 4x. 자, 상수항 마이너스 5는 괄호 밖으로 빼놨죠?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으니 1이 들어갔고 없던 1 썼으니까 바로 뺐어요.
자, 지금 점선으로 긋는 밑줄이 바로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이 되고요. 안 쓰인 -1은 -2와 곱해져서 +2로 나갈 테니 2 빼기 5니까 -3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지점이 그렇죠. 1, -3.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쪽에다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1, -3이고 어디로 볼록합니까? 2차 항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대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축을 중심으로 왼쪽이죠. 이 부분이 바로 x가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죠. 위로 가는 게 또 y가 증가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문제의 뜻에 안 맞아요. 결국 이 부분을 답으로 써야 돼요. 뭐로요? x의 범위로 얘기해 봐야 되니까 결국 이 선보다 왼쪽이에요. x는 1보다 왼쪽이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어떤 쪽? 왼쪽은 작은 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필수 예제 1번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확실히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필수 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가 -2,4가 되도록 평행 이동했을 때에서 문제를 멈추고 그 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2차 항계수는 2분의 1로 변함이 없을 테고 꼭지점의 좌표가 -2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반대로 +2. y좌표가 4이려면 뒤에 +4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y축의 점이요. x좌표가 0일 때 y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y는 2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2니까 2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2분의 4니까 2 더하기 4니까 6입니다. y절편이 6이네? 그러면 6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죠. 교점의 좌표를 구하랬으니 0,6이라고 순서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필수 3번 문제로 이어서 갑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의 그래프의 추계방정식이 x는 1일 때 상수 a값.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게 완성돼 있고 그걸 갖다 잘 변형해서 뭐 완전제곱식에 상수 붙여서 꼭지점 구하고 축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축을 알려주고 있어요. 축이 x는 1이래요. 그리고서 거꾸로 a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축이 x는 1이다. 그럼 뭐였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건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것까지 확실히 알아요. 앞에 뒤에는 몰라요. 그런데 요거 A라고 막 쓰고 싶을 텐데 우리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얼마라고요? 1이라고. 그러니까 2차 항계수는 그대로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뒤쪽에 Y좌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상수일 거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이걸 풀어주면 전개하면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개해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그 뒤에 q가 붙어있는 거니 x의 계수 a는 그대로 얼마다?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이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식을 막 이렇게 해서 요거에 반에 제곱해서 막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해서 이걸 갖다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하고 뒤에 뭔가 붙어 요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꼭지점의 x좌표인데 그게 1이다 이렇게 가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변형하는 것보단 요렇게 가서 거꾸로 가는 게 좀 쉽죠. 그죠?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필수 4번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자, 필수 4번 문제. 자, ABC의 부호를 정하는 거 했었죠. 다오. 선생님한테 지우개 점 다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합니다. 2차 항계수 0보다 커요. Y절편이에요. C. 0보다 큰 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B의 부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축이. Y축보다 오른쪽. 5,
다오 달라야 돼. A, B의 부호가 달라야 돼. A가 양수였으니 B는 음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문제가 또 있긴 있는데요. 자, 부지런히 해서 오늘 한번 가볼 겁니다. 자, 응용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빼기 6ax 더하기 13의 그래프가 2,-3을 지나면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그죠? y의 마이너스 3, x에 2 대입하면 2의 제곱 4a, x에 2 대입하면 2, 6, 12, 마이너스 12a 플러스 13. 그럼 마이너스 8a 이항하면 8a가 될 테고요. 13 플러스 3이니까 16이 돼서 깔끔하게 나오죠. a 값 2 나옵니다. 그래서 a에 2를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면 y는 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3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겠다는 얘기는 꼭지점 구해볼 건데 2차 한계수 1이 아니니까 빼낼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 오늘 많이 연습했죠, 이제? 자,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 9 다시 뺐고요. 앞에 있는 3개의 항이 x 빼기 3의 제곱이었고요. 자, 안 쓰인 마이너스가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8로 나오니까 여기까지 가서 꼭지점은 3, 마이너스 5구나. 자, 꼭지점 3, 마이너스 5 한번 일단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이너스 5 대략 꼭지점이 여기쯤 있고요.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해요? 2차 한계수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모든 사분면 다 지나잖아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y절편이 13입니다. y축과 13 저 위에서 만나겠구나. 결국 이렇게 폭이 좁은 포물선이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응용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마지막 문제죠. 고난도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차함수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면 자, 요건 지난 강의였어요. 현재 이렇게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면 플러스 4 붙였고 y축으로 2면 그대로 붙여주니까 정리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요.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 이동시킨 식이 이거래요. 이 밑줄 친, 연두색 밑줄 친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결국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그죠? 그래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살짝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전개해서 PQ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3에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고요.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P의 값이 마이너스 12이고 Q의 값이 마이너스 13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P 플러스 Q의 값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히려 고난도 문제인데, 그죠? 자, 선생님의 추천 문제 오늘도 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 자, a, b, c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a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됐죠? y축과 0보다 위에서 만나니까 c의 값도 0보다 크다. 그래프가 y축보다 왼쪽. 왼은 뭐였더라? 왼 다오였는데 다오. 다르면 오른쪽. 그러면 같으면 왼쪽이겠네요.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B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 B, 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일단은 답이 2번은 나와요. 근데 4, 5번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5번을 풀려고 봤더니 양수인데 요것도 그럼 양수일 테고 요거는 양수를 뺐네. 그리고 양수를 더했네. 이건 양수일지 음수일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양수인 건 분명한데 요거는 양수끼리 뺐다 더했다 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4번으로 돌아와서 이 4, 5번이 포인트인데요. 4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식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값이 나오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x에 1을 넣잖아요.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맞나요? x에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값이냐면 바로 y의 값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x가 1일 때 무슨 값이다? y의 값입니다. 결국 함수값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x가 1일 때의 y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요거를 힌트로 5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점 괜히 있는 거 아니겠죠? 자, 곰곰이 보니까 4a 빼기 2b 더하기 c가 되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x의 개수가 b가 아니라 b에 곱해진 수가 x죠. b에 마이너스 2가 곱해졌네.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요. 4a. 나오는구나.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c. 그러니까 4a 빼기 2b 더하기 c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긴 해요. 무슨 값이에요? 바로 y 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의 y 값은 0보다 어디 있습니까?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서 5번도 옳지 않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따라서 2번인데요. 여러분들 4번과 5번 선택지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 y는 ax제곱이나 ax제곱 더하기 q나 지금 보이는 a의 x-p의 제곱 또는 x축과 y축으로 다 옮긴 거 또는 오늘 배웠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모두 x제곱의 개수가 a죠.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과 폭은 서로 똑같고 단지 평행이동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자, 왼쪽에 위치했을 때는 a, b의 부호가 같을 때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식으로 잘 쓰면 a, b의 곱이 0보다 클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할 때는 a, b의 부호가 다를 때였다라는 거. 왜 그런지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까지 배웠었던 이 모든 내용을 다 합쳐서 이차함수의 식구하기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